자, 지금 이 갤럭시 XR을 착용하고 한번 마트를 가보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마트에 왔을 때 그냥 꾹 제미나이를 눌러서 부른 다음에 가격 같은 거 그냥 검색해주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자, 그러면 스타벅스 카푸치노 가격들이 바로 나와요. 자, 이렇게 장 볼 때 쓸 수가 있다는 거. 자, 입안 쪽팔리니까 도망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즐거운 VR 파트너 조카치입니다. 자, 드디어 삼성의 갤럭시 XR이 나왔어요. 애플 비전 프로 싸다고 쳐버리는 그런 비주얼로 정말 간지나게 나왔는데요. 하지만 이 녀석 가격 269만원. 하지만 컨트롤러는 별매요. 33만원. 둘이 합쳐서 무려 302만원이 넘는 가격인데 이 녀석에게 300만원을 준 게 맞을까요? 자, 그래서 제가 런칭 이후부터 뭐 오피스면 오피스, 영상이면 영상, 게임이면 게임 구석구석 제가 뜯고 씹고 맛보고 즐겨봤으니 여러분이 이 갤럭시 XR 살만한지 아니면 걸려야 될지 정해드릴 테니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지금 저와 함께 갤럭시 XR의 세계로 한번 떠나보시죠. 자, 먼저 이 갤럭시 XR 모양을 한번 볼게요. 자, 스키 고글처럼 생긴 외형에 자, 이마와 뒤통수로 고정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무거운 배터리는 애플 비전 프로처럼 외장 이 케이블로 드러냈고요. 자, 그래서 이 이마로 고정하고 이 뒤통수 이 두 개의 포인트로 고정한 게 과연 잘 고정될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 머리가 납작함에도 불구하고 잘 고정이 되더라고요. 자, 그도 그럴 게 이 뒤통수와 이 이마에 있는 패드 같은 경우는 이마는 되게 부드러운 그런 면 재질의 패드로 되어 있고 뒷부분은 머리카락에 잘 미끄러지지 않는 실리콘과 고무 재질이 섞여 있는 듯한 그런 좋은 재질이었어요. 자, 한번 제가 착용을 해보면은 자, 쉽게 벗겨지진 않습니다. 자, 고개를 숙여도 고개를 위로 올려도 고개를 이렇게 왼쪽 오른쪽으로 90도 이상 기울여도 크게 지장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 갤럭시 XR은 여기 이 관절이 없어요. 이 관절이 없는 게 어떤 의미냐? 자, 여러분이 퀘스트 3 같은 경우는 이 착용하는 이 부분이 관절이 있어서 얘를 올렸다가 내렸다가 해줄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뒤통수를 올리고 얼굴을 붙인 다음에 뒤로 내려주면 굉장히 편하게 착용이 가능하지만 하지만 이 갤럭시 XR 같은 경우는 이게 조금이라도 조여져 있으면은 렌즈에 눈이 닿아버리기가 십상이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착용할 때 이 조절을 길게 해주신 다음에 넉넉하게 이마를 댄 다음에 이 조절 다이얼을 조여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지금까지 착용감만으로는 합격점이지만 착용할 땐 살짝 불편한 면이 있습니다. 게다가 항상 이 외장 케이블로 배터리가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걸리적거리긴 해요. 하지만 케이블을 잘 정리를 한다면은 뭐 크게 불편하진 않았어요. 호불호 갈리는 부분으로 갤럭시 XR은 눈 주변이 오픈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몰입감을 극대화해주기 위한 라이트 블로커, 빛 가리개가 있습니다. 굉장히 부들부들하고 말랑말랑한 실리콘 재질로 되어 있고 게다가 탈부착을 자석으로 할 수 있어서 굉장히 편리합니다. 자, 여기 왼쪽 오른쪽 맞게 자, 여기 보이시죠? 톡 대주기만 하면은 붙습니다. 정말 쉽죠? 톡! 라이트 블로커를 착용하면 상하 좌우 효과적으로 빛을 막아주는 걸 볼 수 있죠. 그리고 갤럭시 XR은 최신 기기답게 컬러 패스스루 카메라 650만 화소짜리를 2개나 가지고 있는데요. 자, 지금 이 갤럭시 XR을 착용하고 한번 마트를 가보려고 합니다. 현재 비치된 행사 전단지 확인하시 아이템. 자, 뭐 걷는 데는 크게 지장은 없는데 좀 블러가 많이 있네요. 빛 같은 것도 플리커도 굉장히 많이 느껴지고
조금 그런 거 있잖아요. 도수 안 맞는 안경을 쓰고 걸을 때처럼 그런 위화감, 살짝 그런 미묘하게 느껴지는 어지러움,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지금 이 갤럭시 XR로 인터넷 창을 열어서 네이버에 들어와 봤는데요. 정말 이 4K OLED, 자, 한쪽 렌즈당 4K 해상도로 OLED 렌즈가 각기 들어가 있거든요. 정말 뭐 퀘스트나 다른 VR 기기 쓸 때는 느껴보지 못했던 완전히 다른 정말 깨끗한 화질을 보여줍니다. 어떤 식이냐면 이렇게 제가 핀치로 줌을 하더라도 전혀 뭐 픽셀이 도드라져 보이거나 그러지 않아요. 게다가 굉장히 밝은 화질을 보여줍니다. 자, 하지만 여러분, 제가 이렇게 여러분 영상 캡처만으로 보여드리는 거는 조금 헷갈리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핸드폰으로 한번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보여드릴게요. 자, 이 정도의 화질을 보여주고 있고요. 자, 영상도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영상을 볼 때 정말 강력합니다. 여러분이 넷플릭스나 유튜브 같은 걸 볼 때 정말 차원이 다르다니까요. 기본적으로 뭐 저희가 VR 영상 같은 것도 당연히 지원을 하고 영상을 한번 클릭을 해볼게요. 정말로 이 스크린을 한번 크게 바꿔보면은 이건 완전 영화관이에요. 자, 지금 잠깐 캡처하는 화면을 멈춰서 보여드릴게요. 이게 자, 여기서 품질을 자 4K로 바꿔주고 다시 재생을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 제 눈앞에 무슨 영화관이 생긴 것 같지 않아요? 자, 이 디테일 보세요. 자, 한번 운전석 디테일 볼게요. We have built the ultimate race track. You want to go first? Yeah. Alright. 자, 지금 이 인물들이 있는 이 장면을 멈췄는데 정말 피부 하나, 털 하나하나 다 보여요. 자, 제가 한번 일어나서 가까이 가서 보면은 이게 아무래도 VR이다 보니까 더 가까이서 가면 더 크게 보여요. XR의 알파이자 오메가는 바로 이 4K, 양한 4K OLED인 것 같아요. 거기에 이 아이 트래킹을 통해서 저희가 보는 이 화면 자체를 더욱더 선명하게 집중해주고, 그리고 저희가 보지 않는 화면 같은 경우 살짝 흐릿하게 해줌으로써 오히려 배터리 수명까지 더 늘리는 굉장히 영리한 기기라고 할 수가 있죠. 지금 당장 쿠팡에서 삼성의 OLED 4K 65인치 TV가 240만원, 정말 싼 거 55인치에도 188만원 정도 한 걸 생각해보면 갤럭시 XR의 4K OLED 가성비처럼 느껴지는 것 같기도 합니다. 갤럭시 XR은 일단 안드로이드 운영체제잖아요. 자, 안드로이드 하면 뭐죠? 바로 뒤로 가기와 홈키죠. 자, 그런데 이 XR에서 뒤로 가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좀 이런 면이 불편한 면이 있는데, 자, 일단 이 손으로 제스처를 할 때는, 자, 오른손을 제 정면으로 보면 이 네모가 보이죠? 이때 한번 꼬집어주면은 이게 홈 버튼, 그리고 홈을 가리는 버튼, 이 두 가지로 작용을 하고, 자, 인터넷을 켰을 때 뒤로 가고 싶을 수가 있잖아요. 자, 보시고 꾹 누르고 있으면은, 자, 뒤로 가기와 홈 버튼, 그리고 뭐 이런 AI까지 여러 가지 기능이 나오죠. 자, 그럴 때 꾹 누르고 뒤로 가기, 이렇게 손을 살짝 옆으로 돌려주면 뒤로 가기가 됩니다. 자, 그리고 다시 꾹 누르고, 자, 메뉴 버튼을 눌러주면은 지금까지 켰던 프로그램들이 바로 뜨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리고 꾹 누르고 있으면은 바로 서클 투 서치로 서클 투 서치가 나타나서 여러분이 무언가 궁금한 것들을 찾아볼 수가 있는 거죠. 자, 바로 육아의 길을 정확히 잘 찾아주는 모습을 보여주네요. 자, 그런데 정말 간편하고 무언가 눈을 잘 방해하지 않는 면이 있는데,
하지만 솔직히 전 뒤로 가기를 굉장히 많이 쓰는데 뒤로 가기 할 때마다 이렇게 옮겨주고 움직인 게 꽤 불편하더라고요.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홈키나 뒤로 가기 메뉴키 같은 걸 이 터치, 이 핸드 트래킹만으로 사용하기 좀 불편한데, 하지만 이 컨트롤러가 있다면 완전히 달라집니다. 자, 이 컨트롤러에 A 버튼, B 버튼, X 버튼, Y 버튼인데 A랑 X는 자 클릭이 되고 이 B랑 Y는 뒤로 가기가 되거든요. 자, 여기서 B 버튼 눌러주면 바로 뒤로 가기가 됩니다. 자, 거기에 홈, 뭐 갤러리라든지 앱을 보고 싶을 때 홈 버튼 눌러주면 바로 나와요. 이런 게 너무나 편합니다. 뭐 핸드 트래킹으로도 다 될 수 있지만 뭐 진짜로 여러분이 많은 뒤로 가기나 여러 가지 작업들 할 때는 이 컨트롤러가 있는 게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물론 33만 원을 주고 이 뒤로 가기 때문에 살 의미는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특히 구글 포토에서 사진을 3D로 바꿔주는 게 너무나 좋더라고요. 제가 찍었던 이 사진을 한번 바꿔볼게요. 중에 입체 뷰를 한번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의 이제 2D 평면 화면에선 잘 보이지 않으시겠지만 제 얼굴이 조금 더 입체적으로 나와 있고 뒤에 소파는 배경으로 더 뒤에 있게 입체적으로 잘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사진들을 다 입체적으로 볼 수 있다는 게 너무나 좋은 것 같은데 영상까지 된다는 장점이 있어요. 자, 여러분, 이 갤럭시 XR의 장점 중 하나, 여러분이 인스타360 X5나 오즈모 360 같은 360 카메라로 영상을 촬영했다면은 그걸 그대로 이 갤럭시 XR로 볼 수도 있고요. 여러분이 유튜브에 업로드 해놓으면은 유튜브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한번 이 360도 영상을 하나 만들어 놓은 걸 보시죠. 지금 360도로 전체가 지금 다 보이는, 자, 제 유튜브에 업로드 해놓은 360도 영상을 잠깐 보여드릴게요. 자, 제 360도 카메라로 찍은 아이와의 추억인데요. 자, 그대로 이 유튜브에 업로드를 해놓으면은 용량 걱정 없이 제가 이 추억을 그대로 간직할 수가 있는 거죠. 갤럭시 XR에서 항상 강조하던 게 바로 제미나이죠. 제미나이를 한번 제가 시험을 해볼게요. 자, 손을 보고 꾹 오래 누르고 있으면은 서클 투 서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살짝 헷갈리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카메라만 잘 해볼게요. 자, 오즈모 포켓이 바로 검색이 되네요. 실제로 정말로 인식률이 꽤 높은 편이에요. 일단 이 갤럭시 아바타 같은 경우는 자, 아이 트래킹 그리고 제 입모양까지 트래킹할 수가 있어요. 자, 윙크, 윙크까지 이렇게 다 잘 트래킹을 해주고 있습니다. 갤럭시 XR의 이 페이셜 트래킹은 전반적으로 잘 잡아주긴 하지만 디테일은 못 잡아주는 것 같아요. 뭐 입모양이라든지 입가의 그런 디테일 같은 거 말이에요. 자, 바로 유튜브를 볼 수도 있고요. 여기서 여러분 창팝을 들을 수도 있어요. 지금 주변 카페가 제 몰입을 방해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영역 전개 한번 해보겠습니다. 류이키 텐카이. 자, 옆에 있는 터치패드를 두 번만 클릭하면 지금 저만의 공간으로 카페가 바뀝니다. 자, 지금 순식간에 이 똥컴 10년 된 노트북을 지금 이 카페에서 거의 100인치 정도 되는 대화면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제 영상을 한번 볼게요. 자, 갤럭시 XR에서 이 영상, 음성 다 재생이 잘 되고요. 컴퓨터 화면을 띄웠다면 당연히 오피스 업무도 잘 볼 수 있어야 되겠죠? 제가 노트북 키보드를 치는데 거의 딜레이, 지연 없이 바로 타이핑이 잘 쳐집니다. 삼성이 만든 갤럭시 XR 역시 전화 기능까지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갤럭시 폰과 연결해가지고 와이파이만 연결돼 있다면 언제든 전화 앱으로 전화를 걸 수가 있는 거죠. 자, 게다가 이 갤럭시 XR은 이 게임패드 연결이 돼서
여러분 엑스박스 클라우드 게임을 언제 어디서나 대화면으로 즐길 수가 있습니다. 어렵기로 유명한 실크송을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2D 실크송은 당연히 잘 되고 심지어 트리플 A급 게임인 파파이 5까지 여러분 언제 어디서나 즐길 수가 있는 거예요. 미쳤죠? 그리고 게임패드가 전혀 필요하지 않은 갤럭시 XR에서 단독으로 실행 가능한 정말 재밌는 퍼즐 게임들도 많습니다. 큐비즘이라는 게임인데요. 자, 주어진 이런 테트리스와 같은 블록을 저 모양에 맞게 잘 배치를 해주면 됩니다. 100% 다 손, 핸드 트래킹만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러분 언제 어디서나 쉽게 즐길 수가 있고, 게다가 이 녀석 간단해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갈수록 뇌지컬을 요하는 단계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얕잡아 보면 큰일 나실 겁니다. 지금까지 갤럭시 XR 다양한 면모를 봤는데 그래도 여러분이 가장 관심이 있어 하는 건 무엇일까? 바로 게이밍이겠죠. 자, 본격적으로 게이밍에 대해서 한번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스마트폰에서 즐기는 게임도 물론 실행이 가능한데요. 자, 먼저 마비노기를 보여드릴게요. 그런데 마비노기 같은 경우는 조금 자세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래픽이 굉장히 해상도가 낮아 보입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냥 그래픽만이 아니라 이 게임 내에 나오는 텍스트까지 다 해상도가 굉장히 뭉개져서 나와서 글자를 제대로 읽지 못할 정도죠. 그래서 혹시 옵션이 잘못 설정돼서 그랬나 싶었는데 옵션의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게 뭐 버그인지 아니면은 이 갤럭시 XR의 해상도가 높아서 나는 부작용인지 일단은 마비노기는 좀 어려우실 것 같습니다. 이번엔 자동차 게임으로 유명한 아스팔트를 돌려봤는데요. 마비노기와는 다르게 제대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혹시 XR의 해상도 자체가 워낙 높기 때문에 계단 현상 등은 조금 보이긴 하지만 원활히 잘 진행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아스팔트는 왼쪽 오른쪽 터치를 하는 것을 보여드리는데요. 시선 트래킹, 왼쪽 오른쪽을 갈 때마다 마치 손가락이 준비가 되고 제가 핀치 꼬집을 때마다 터치가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엔 건담 게임을 지금 다운로드 받고 있는데요. 자, 안드로이드이기 때문에 멀티태스킹이 정말 자유롭습니다. 게임을 실행시키면서 웹서핑도 할 수 있고 거기에 유튜브 뮤직을 틀어서 노래까지 들을 수가 있죠. 여러분이 원하는 위치에 자유롭게 앱 화면을 배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거슬리는 화면 같은 경우는 바로 실수화를 통해서 굳이 보지 않아도 노래가 흘러나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자, 본격적으로 이 턴제 RPG 게임 한번 실행을 시켜봤는데요. 턴제 RPG 게임답게 그래픽이 그렇게까지 고사양은 아니다 보니까 원활하게 실행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아무래도 턴제다 보니까 훨씬 더 조작하기 편했던 것 같아요. 게임 성능 테스트의 대명사 원신을 한번 실행시켜봤는데요. 기본적으로 그래픽 품질이 중간으로 세팅이 되더라고요. 자, 이 중간 모드에서 아직 초입 이 튜토리얼 구간을 플레이를 해봤을 때 벌써부터 뚝뚝 끊기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아무래도 액션 게임인 만큼 이 손가락 핸드 트래킹으로 플레이하기는 조금 불편했던 것 같아요. 게다가 이 미묘한 프레임이 끊기는 느낌은 원신 같은 그런 액션 게임, 3D 액션 게임, 그것도 고사양의 액션 게임은 올리지 않으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VR 전용 게임도 알아봐야 되겠죠? 이번에 갤럭시 XR 런칭과 함께 발매된 타이틀 이 신스라이더가 핸드 트래킹, 컨트롤러 이 두 가지 형태를 모두 다 지원하는데요. 자, 그래서 지금 핸드 트래킹으로 한번 이 신스라이더를 플레이를 해볼게요. 메타 퀘스트에서도 이제 발매됐었던 게임이 갤럭시 XR에서는 얼마나 잘 돌아가는지 한번 보시죠. 신스라이더는 제가 메타 퀘스트에서도 상당히 많이 했던 게임이라 제가 능숙하게 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저는 분명히 핸드 트래킹으로 이 노트들을 잘 따라가고 있는데 이 핸드 트래킹이 못 따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실제로 노트를 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손 핸드 트래킹이 그냥 허공에 멈춰 있거나 다른 데로 튀거나 굉장히 불안정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런 리듬 게임을 핸드 트래킹만으로 하는 것은 조금 아직은 추적 알고리즘이 모자란 것 같네요. 그래서 이번엔 갤럭시 XR 컨트롤러로 한번 게임을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컨트롤러를 연결하면은 바로 UX에서도 이 컨트롤러가 인식되고 있는데요.
조금만 격한 움직임이 있어도 핸드 트래킹을 놓쳤던 과거와는 달리 이 컨트롤러로 게임을 하니 전혀 불편함을 느끼지 못했어요. 정말 메타 퀘스트만큼 잘 추적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시 이런 격한 액션이나 리듬 게임 같은 경우는 이 컨트롤러가 필수인 것 같네요. 신스라이더를 통해서 처음 느낀 건데 이 신스라이더가 아무래도 격하게 움직이다 보니까 제가 시선을 돌리거나 머리를 격하게 흔들 때마다 이 VR 360도 환경이 다 자연스럽게 보이는 게 아니라 가끔씩 종종 검정색 빈 공간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갤럭시 XR의 해상도로 이 격한 게임을 돌리기에는 살짝 지금 버거워하는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미니 골프 게임을 실행을 시켜봤는데요. 메타 퀘스트에서도 굉장히 인기가 있었던 작품입니다. 자, 그런데 시작부터 이 컨트롤러 인식이 잘 안 되더라고요. 컨트롤러는 인식되고 있지만 그 방향이 반대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게임을 다시 실행시켜 보니까 다행히 컨트롤러 방향을 제대로 인식을 하더라고요. 아직은 초창기라서 그런지 이런 컨트롤러 관련된 버그나 인식에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게임 플레이 자체는 잘 진행이 됐고요. 메타 퀘스트랑 비교를 해봐도 크게 끊긴다거나 아까 신스라이더처럼 그런 검정 배경화면 렌더링이 안 된 빈 공간 등은 보이질 않았습니다. 갤럭시 XR의 PC VR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바로 갤럭시 XR에서 기본적으로 지원하는 게임 링크 그리고 버추얼 데스크탑 두 개입니다. 자, 두 개의 화질 한번 비교해 보시죠. 먼저 스팀 VR로 들어가면 갤럭시 XR 게임 링크 같은 경우는 컨트롤러 모양 자체도 갤럭시 XR 컨트롤러가 나오는데 반해 버추얼 데스크탑은 메타 퀘스트의 디자인이 나옵니다. 두 프로그램 모두 원활하게 게임은 진행이 되는데요. 하지만 색감에서 좀 차이가 있네요. 갤럭시 XR 게임 링크 같은 경우 조금 더 색감이 진하고 버추얼 데스크탑은 색감이 조금 더 연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개인적으로 디테일을 보자면은 게임 링크의 디테일이 조금 더 살아있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물론 게임 링크랑 버추얼 데스크탑 모두 옵션에 따라서 화질이나 디테일은 달라질 수 있지만 비교 자체는 기본 옵션으로 진행이 되었으며 그리고 아직까지는 버추얼 데스크탑 최적화 이슈가 있어서 이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갤럭시 XR 씹고 뜯고 맛보고 즐겨봤는데 제 결론은 돈값 합니다. 특히 여러분이 이 XR로 다양한 안드로이드 게임, PC VR 게임 거기에 4K OLED로 영상 감상하고 거기에 갤럭시 핸드폰까지 가지고 있어서 이 갤럭시 XR 하나만 있으면 핸드폰 볼 필요 없이 전화 문자 다 되거든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 잘 즐기실 수 있는 분들이라면 이 갤럭시 XR 돈값 합니다. 4K 65인치 OLED TV 살 돈이면은 이 모든 걸 다 갤럭시 XR이 충족시켜 줄 수 있거든요. 하지만 여러분이 나는 VR 게임을 하고 싶으신 분, VR 게임에 진심인 분이라면은 저는 메타 퀘스트 3가 더 합리적인 선택이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AP 이 두뇌 자체도 거의 유사한 성능을 가질 뿐더러 이 메타 퀘스트는 수년간 다양한 VR 게임 라이브러리를 가지고 있거든요. 당장 메타 퀘스트 3를 사서 스토어에 보면은 수백 가지 게임들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 거거든요. 게다가 이 녀석 가격은 3분의 1이다. 거기에 화질이 나쁜 것도 아니에요. 충분히 좋은 화질을 가지고 있고 이 갤럭시 XR이 너무 좋다 뿐이지 게임같이 역동적인 화면이 계속 반복될 경우에는 그 화질보다는 게임에 집중하기 때문에 퀘스트3도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이 여러분이 갤럭시 XR을 살지 말지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앞으로도 갤럭시 XR 다양한 정보와 업데이트되는 내용 지속적으로 최대한 빨리 여러분에게 전달드릴 테니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조카치였습니다.